네, 지식산업센터 투자에 관심 있어 하시는 분들을 보면은 대부분이 과거에 아파트나 오피스텔 투자 경험이 있으신 분들입니다. 부동산 투자로서 지식산업센터가 첫 투자는 아니라는 거죠. 지금까지 부동산 투자라고 한다면 대표적인 것이 시세 차익형으로는 아파트, 임대 수익형으로는 오피스텔이나 상가였습니다. 하지만 아파트나 오피스텔 같은 경우 이제 대출 규제, 세금 중과로 인해서 더 이상 투자하기가 수월하지 않은 상황이고요. 상가 투자 역시 지금 코로나가 장기화되면서 그렇게 쉽지 않은 상황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이제 대표적인 부동산 투자처가 막히게 되고 그동안 빛을 보지 못했던 지식산업센터라는 투자처가 떠오르게 된 것인데요. 지식산업센터가 이제 생소하신 분들은 아파트 투자를 생각하고 접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무조건 서울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를 찾으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니면 판교나 광교 쪽을 선호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리고 동탄 쪽으로 문의 주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지산연구소 유튜브 채널에는 제가 지식산업센터 관련된 지식이나 정보, 그리고 분양 현장들에 대해서 안내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가끔씩 댓글에 왜 동탄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는 언급을 안 하시는지, 왜 추천을 안 해주시는지, 왜 안내를 안 해주시는지, 이러한 댓글들이 달릴 때가 있었습니다. 동탄에 대한 안내 영상, 동탄에 대한 현장 소개는 2021년 초죠. 작년 이맘때쯤 올려드렸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그때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게 동탄은 2018년도부터 계속해서 지식산업센터 공급이 이어져 오고 있다. 그래서 기존에 다 지어진 지식산업센터들도 입주가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공급이 이어지다 보니까 공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나고 있다. 장기적으로 보면 투자 가치가 굉장히 높다라고 보여지는 지역이지만 지금 현재로 놓고 봐서는 주의해야 될 지역이다, 이렇게 안내를 해드렸었습니다. 동탄 신도시를 놓고 보면은 아파트 가격 굉장히 많이 상승했죠. 인구수 굉장히 많이 증가했습니다. 도시 자체를 놓고 보면 굉장히 상급지로 분류되는 지역이긴 하지만 지식산업센터로 놓고 보면 그렇게 매력적인 투자처는 아니란 생각을 했었는데요. 이렇게 영상을 올려드리고 나서 1년이 지난 지금 동탄 테크노밸리를 다시 한번 다녀왔습니다. 최근에 다녀온 동탄 테크노밸리 어땠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는 동탄 2신도시 북쪽에 자리를 하고 있고요. 면적은 47만 평 규모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굉장히 넓은 부지에 지식산업센터, 상업시설, 업무시설, 오피스텔이 이제 들어서는 것인데요. 과거에 안내해드렸던 걸 다시 한번 정리하자면 수도권 교통의 중심지라 할 수 있습니다. 수도권 남부에 광역도로망이 집중되어 있는 지역입니다. 고속도로를 보면은 경부고속도로가 가까이에 있습니다. 기흥 IC, 기흥 동탄 IC를 이용할 수 있겠고요. 그리고 용인-서울 고속도로도 굉장히 인접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뿐만 아니라 전국의 주요 도로로 이동하는데 전혀 문제가 없는 지역이 되겠고요. 동탄 테크노밸리 아래쪽에는 SRT를 이용할 수 있는 동탄역이 있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최대 지식기반산업의 집적지라 할 수 있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의 행정구역상 주소는 경기도 화성시입니다. 하지만 이 위쪽으로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고요. 그리고 그 왼쪽으로는 경기도 수원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위쪽으로는 많이들 알고 계신 것처럼 삼성전자가 굉장히 넓게 분포되어 있죠. 그리고 삼성전자뿐만 아니라 많은 제조기업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탄 테크노밸리의 아래쪽으로는 화성시의 크고 작은 산업단지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곳 역시 굉장히 많은 기업들이 포진해 있는 상태고요. 동탄 신도시는 수도권 최대 규모라 알려져 있습니다. 도시 경쟁력을 보면은 동탄은 늘 상위권에 랭크되어 있는 곳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과거 영상에서도 말씀드렸던 게 아파트로는 이미 주거단지는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업무단지만 잘 자리를 잡게 되면은 자족도시로서 최고의 도시가 될 수 있을 거라 말씀을 드렸는데요. 하나의 단점으로 꼽히는 게 이제 대중교통이 불편하다는 거였고, 이건 지하철이나 이제 트램이 개통되면 자연스럽게 시간이 지나면 해결될 문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은 투자처라고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다음은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현재 상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은 테크노밸리 내 지식산업센터가 배치되어 있는 지도를 사진 찍은 모습이 되겠습니다. 먼저 이해하기 쉽게 도로를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운데 기흥 동탄 IC라고 되어 있는 이 검은색으로 표시된 이곳이 경부고속도로입니다. 경부고속도로. 그리고 이 왼쪽으로는 용인-서울 고속도로가 있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이 도로가 동탄에 있는 메인 도로, 동탄대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위로 쭉 올라가게 되면 이제 기흥 IC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동탄 테크노밸리의 지식산업센터를 보면은 이 동탄대로를 중심으로 오른쪽에 있는 이쪽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를 또 사이에 두고 가운데에 있는 지식산업센터, 그리고 경부고속도로의 왼쪽에 있는 이쪽 지식산업센터, 이렇게 세 개의 섹터로 많이 분류를 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용인-서울고속도로와 경부고속도로 사이에 있는 이쪽 지역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마 이쪽 지역이 지식산업센터도 많고 이슈도 많아서 드릴 말씀이 제일 많을 것 같은데요. 먼저 용인-서울고속도로 바로 인접해 있는 동탄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동탄 금강 펜테리움 IX타워는 연면적 8만 평이 넘는 완전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건물도 3개 동으로 되어 있고요. 작년 9월에 준공이 났습니다. 지금 매매를 보면은 거의 매물도 많지는 않은데요. 평당 800선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분양가는 평당 500에서 600 정도였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오피스 호실 같은 경우 무피, 마피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드라이브인 호실 같은 경우는 호실당 500에서 1000 정도가 거래되는 시세였는데요. 준공 후 이제 입주 기간 거치면서 이제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습니다. 준공 전까지는 사람들 심리가 굉장히 위축되어 있었는데 이 시기 보면은 작년에 지식산업센터 굉장히 불장으로 치솟는 시기였죠. 당연히 동탄도 그런 분위기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세가 오르고 올라서 이제 800만 원대로 거래가 되고 있는 상태고요. 임대는 어떻게 되느냐? 임대는 25,000원에서 3만 원 선으로 지금 시세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이제 인테리어를 했다면 조금 더 받을 수 있는 거고 인테리어 없는 상태라면은 조금 낮게 받는 거죠. 그래서 25,000원 이상 가격 방어는 굉장히 잘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현재 공장 호실의 입주율은 52%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이 걱정했던 부분 중에 하나가 기숙사였는데 기숙사는 벌써 입주율이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기숙사의 임대가는 호실별로 45만 원부터 50만 원이었는데 이제 점점 물건이 소진되다 보니까 최근엔 60만 원까지 나오고 있는 상태입니다. 아무래도 대중교통이 잘 갖춰지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주변에 이제 주택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점,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서 기숙사의 수요가 굉장히 많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동탄 테크노밸리를 공실 무덤이다, 공실이니까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을 하게 했던 곳이 바로 여기 이 지점입니다. 한미약품 있는 뒤쪽 건물들, 이쪽 지식산업센터는 준공된 지 1년, 2년이 다 돼가도록 공실이 남아있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준공 때만 해도 25,000원으로 내놓았던 호실들이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23,000원, 22,000원, 2만원, 18,000원, 17,000원, 16,000원, 15,000원 이렇게까지 내려갔던 곳인데요. 공실 기간 동안에는 대출 이자나 관리비를 직접 납부를 해야 되죠. 이렇게 지속되다 보니까 못 견뎌서 그냥 마이너스 피로 던지신 분들도 많고 이때 이제 마이너스로 거래를 많이 한 곳이 바로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저도 이러한 내용을 알기에 동탄을 추천드리지 않았던 건데요. 최근 동탄에 가서 둘러봤더니 이 공실들 거의 다 해소가 됐습니다. 지식산업센터별로 입주율 90% 이상 나타나고 있고요. 이제 17,000원, 18,000원짜리는 다 나갔고 지금 임대 가능한 곳들은 2만원에서 25,000원까지 내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 지역은 공실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되고 입주가 어느 정도 안정화되면서 이제 시세가 이제 올라가고 있는 상태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경부고속도로와 동탄대로 사이에 있는 이쪽 지역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인 지식산업센터를 꼽으라면 이제 메인 대로변에 있는 SKV1, SH스퀘어, 에이펙시티를 꼽을 수 있겠는데요. 동탄 테크노밸리를 놓고 보면 가장 메인 자리에 가장 먼저 공급된 지식산업센터라 할 수 있겠는데요. 여기는 준공 연도를 보면은 2017년도, 18년도, 19년도 이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다른 곳들과 비교하면 연식은 좀 더 오래됐지만 이제 메인 대로변에 있기 때문에 여기는 공실이 거의 없다라고 보면 됩니다. 나가면 바로 들어오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임대가는 현재 2만원에서 25,000원 정도로 맞춰지고 있습니다. 이 지역에서도 주목해야 될 현장을 보면은 현대 실리콘밸리가 있습니다. 실리콘밸리도 연면적이 72,000평이나 되는 대형 지식산업센터입니다. 2024년 준공 예정으로 현재 공사가 진행 중인 곳인데요.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는 금강 펜테리움 IX타워와 실리콘밸리가 이제 양대 산맥으로 자리를 하게 될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실리콘밸리의 분양가는 700만원 중반부터 후반 정도였고요. 분양 당시에는 가격이 굉장히 높다라는 생각이 많았죠. 그러다 보니까 분양하는 기간이 굉장히 길어졌었고 분양이 완료된 이후에도 무피로 전매를 하는 호실들이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보면은 전매할 수 있는 호실이 전혀 없습니다. 아무도 안 내놓는 거죠. 실리콘밸리 하신 분들 중에서는 금강 펜테리움을 하신 분들도 많고요. 금강과 실리콘밸리를 재다가 실리콘밸리 선택하신 분들도 많습니다. 금강 IX도 처음엔 고전할 것이라고 했는데 막상 이제 준공되고 나니까 입주도 잘 되고 있고 가격도 굉장히 잘 올라가고 있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굳이 지금 급하게 팔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전매할 수 있는 호실이 지금은 없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쪽 지역은 대략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다음은 메인 대로변의 오른쪽에 있는 지식산업센터들입니다. 이쪽 지식산업센터들 특징을 보면 그렇게 큰 지식산업센터들이 없습니다. 대부분 연면적이 10,000평 이내의 지식산업센터가 되겠고요.
호실도 10평대로 잘게 쪼개진 호실들이 굉장히 많았다는 거, 이게 제 단점이라 생각을 하는데, 센테라 IT타워, 메가비즈 타워 이쪽에 있고요. 그리고 샹보루 줌타워, 동탄 IT밸리2, 금강 비스타 이렇게 있는데, 이곳 임대 시세는 2만원에서 22,000원 정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 내에서도 기업들이 선호하는 곳을 보면은 이제 처음엔 공실 무덤이었던 이쪽 지역을 이제 많이 선호를 하고요. 그 다음은 이쪽 가운데 부분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쪽 지역이 이제 선호도가 가장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공실이 아직까지 좀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샹보루 줌타워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 이제 계열사 쪽에서 이제 통으로 임대를 하기로 해서 다행히 맞춰진 상태고, 그 외에는 아직까지 입주율이 그렇게 높게는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시간이 지나면 다 차긴 할 겁니다. 하지만 임대를 맞춰지기까지 그 기간까지의 대출 이자와 관리비 이제 본인이 부담을 해야 되는데, 이제 그게 버거울 수 있다라는 거죠. 지금 분위기가 이렇구나 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동탄 테크노밸리 현재 상황이란 주제로 동탄 지역에 대해서 간략하게 안내를 해드렸습니다. 동탄 테크노밸리를 놓고 보면은 지역적으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은 맞습니다. 수원, 용인, 아래로 화성, 많은 기업들이 포진되어 있는 곳이고, 앞으로 대중교통 점점 더 좋아질 것이고, 그리고 지식산업센터들도 계속해서 공급되고 있는 업무 단지로서 굉장히 매력적인 곳이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래서 정리하자면 이제 대형 지식산업센터의 선호도는 높다. 그리고 임대가 맞춰지는 걸 보면은 이제 소형 10평대보다는 이제 20평대 위주로 많이 선호를 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아직 공실로 남아있는 곳들은 10평 내외의 호실들이 남아있는 상태고요. 임대가를 보더라도 소형 면적보다는 이제 대형 면적으로 갈수록 임대가가 조금은 더 높게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동탄 지역 투자하실 때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진입을 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기숙사나 라이브 오피스에 대해서도 문의를 많이 주시는데요. 기숙사가 입주율이 이렇게 잘 될 줄은 솔직히 몰랐습니다. 하지만 저는 기숙사 투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긍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별로 말씀을 안 드리고요. 라이브 오피스 역시 이제 10평 내외 소형 사무실이 되겠는데, 어느 정도나 수요가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잘 체크하고 진입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동탄 테크노밸리 안내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